사람은 겉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빛을 다루는 방식으로 빛나죠. 도시는 유리와 금속으로 번쩍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보이지 않는 쪽에서 결정을 내려요. 우리는 만남 속에서 따뜻함을 배웁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던 모서리에 베이기도 하죠. 그러니 화려한 간판보다 작동 방식부터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멈추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내어놓는지 말이에요. 관찰은 판단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한 기술이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말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정보는 말 사이에 있어요. 눈빛이 어디로 향하는지, 손이 어디에 머무는지, 웃을 때 주름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디테일들이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소개서를 들고 다니지 않아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로 자신을 증명하죠. 커피를 마실 때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보는 시선, 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첫 반응.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진실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의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석 달, 1년을 지켜봐야 패턴이 보이죠.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지, 성공했을 때 공을 어디에 돌리는지, 이 모든 것이 관찰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관찰하며 동시에 스스로를 점검해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편견은 없는지, 관찰자의 눈이 흐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맑은 시선을 유지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정리해야 하죠. 사람을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경험과 실패를 통해 길러지는 거예요. 한 번 속았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놓쳤는지 복기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관찰력이 자랍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사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을 품은 사람은 처음엔 달콤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드러납니다. 약속을 어기는 빈도,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 타인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는 순간,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관찰은 의심과 다릅니다. 의심은 상대를 가두지만 관찰은 나를 지키죠. 열린 마음으로 보되 방어막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나침반입니다. 어떤 이는 남의 실수에 바늘을 돌려요. 어떤 이는 함께 이룬 사소한 진전에 북을 가리키죠. 농담 하나를 나눌 때 생기는 미세한 표정의 떨림. 그게 진심의 방향입니다. 유쾌함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바람인지, 곁을 덮이는 난로인지 분간하면 됩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꾸밀 수 없어요. 길을 잃은 웃음은 결국 제 주인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본성은 웃는 순간에 가장 솔직하게 나타나요.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나오는 웃음, 약자가 실수했을 때 보이는 반응. 이런 순간에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진심 어린 웃음은 눈에서 시작해요. 입만 웃는 사람이 있고 눈까지 웃는 사람이 있죠. 눈가의 주름까지 움직이는 웃음이 진짜입니다. 그 웃음은 계산되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죠. 웃음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남이 힘들 때 웃는 사람, 자기가 이득을 볼 때만 웃는 사람. 이런 웃음은 경계해야 해요. 반대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웃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웃는 사람. 이런 웃음은 신뢰의 신호입니다. 유머 감각은 사람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유머는 저급해요. 상황의 아이러니를 포착하는 유머는 지적이죠. 자신을 낮추며 분위기를 풀어주는 유머는 성숙합니다.
어떤 유머를 선택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여요. 웃음은 전염됩니다. 긍정적인 웃음은 주변을 밝게 만들죠. 부정적인 웃음은 공기를 무겁게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웃음이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세요. 편안한지, 불편한지, 그 느낌이 답입니다. 웃지 않는 사람도 조심해야 해요. 항상 진지하고 무표정한 사람, 감정 표현을 억누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해요. 상처 때문인지, 계산 때문인지, 반대로 너무 많이 웃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웃음은 불안을 감추는 방어기제일 수 있어요. 진짜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일 수도 있죠. 적절한 웃음과 진지함의 균형. 그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웃음의 질도 중요해요. 크고 시끄러운 웃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더 깊은 교감을 만들죠. 소리의 크기보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같은 것에 웃을 수 있다는 건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코드가 맞는 사람과 있으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분노는 정지선입니다. 누구나 브레이크를 밟아요. 하지만 어디서 멈추는지가 사람의 크기를 말하죠. 약자를 짓밟는 규칙 앞에서 멈추는가? 긁힌 자존심 앞에서만 경적을 울리는가? 불꽃은 요란하지만 재현은 조용합니다. 불로 집을 태우는 이는 기억에 남아요. 방을 데우는 이는 곁에 남죠. 품격은 불의 세기가 아닙니다. 불의 용도에서 탄생해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에 화를 내는가예요. 정의롭지 못한 일에 분노하는 사람, 약자가 억울함을 당할 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이런 분노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이 침해됐을 때만 화내는 사람, 사소한 불편함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분노는 미성숙의 증거죠. 화를 표현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폭력적인 언어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 물건을 집어던지며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 이런 방식은 위험해요. 반면 침착하게 자기 감정을 설명하는 사람,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 이런 방식은 성숙합니다. 분노 조절 능력은 사람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예요. 화가 났을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목소리 톤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관계를 망가뜨려요. 한순간의 분노로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상처 입은 말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분노의 빈도도 살펴야 해요.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내면이 불안정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격해지는 사람, 항상 불만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지쳐요.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반대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진짜 중요한 순간에만 단호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정감을 줍니다. 함께 있어도 편안하죠. 분노를 억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화를 속으로만 사귀는 사람,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사람, 언젠가 폭발할 수 있어요. 건강한 분노 표현은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 감정을 전달할 줄 알아야 해요. 분노 뒤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화를 낸 후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반대로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분노를 관찰하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화났을 때 본성이 드러나죠.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은 주머니에 각자 다른 씨앗을 넣고 다닙니다. 어떤 씨앗은 타인의 상처를 가릴 나무가 돼요. 어떤 씨앗은 자기 허물을 덮을 잡초가 되죠. 감춘다는 건 숨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보호의 명분이에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감추는지 그 우선순위를 보면 가치관의 지도가 펼쳐집니다. 비밀을 지키는 손이 결국 사람을 지켜요.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비밀을 지키느냐죠. 타인의 약점을 함부로 떠벌리는 사람, 친구의 고민을 소문으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신뢰를 줄 수 없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묘지까지 가져가는 사람, 비밀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귀합니다. 안전한 사람이죠. 자기 비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중요해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태도는 불신을 키웁니다. 반면 적절히 자신을 개방하는 사람,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사람,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정성이 있어요. 비밀과 투명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사람도 문제예요. 경계가 없으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죠. 반대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 벽을 높게 쌓은 사람,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숨기는 이유를 파악해야 해요. 상처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지, 계산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건지, 의도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것은 숨겨도 남의 것은 지켜요. 나쁜 사람은 자기 것은 숨기면서 남의 것은 들춰냅니다. 어떤 비밀에 관심을 갖는지 보세요. 남의 불행을 캐내려는 사람, 약점을 찾아 이용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비밀 유지는 신뢰의 기본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입이 가벼운 사람은 평생 입이 가볍습니다.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당신의 비밀을 누구에게 맡길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작은 비밀부터 나눠보세요.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숨김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감출지 아는 사람,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드러냄은 간판이 아니라 그늘입니다. 지식을 펼쳐 바람을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묵묵히 그늘을 넓혀 타인을 쉬게 하는 사람도 있죠. 진짜 단단함은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지속에 있어요. 자랑은 순간의 조명이고 나눔은 오래가는 그림자죠. 당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리에 그가 늘 있다면 그는 이름이 아니라 태도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다양해요. 크게 떠드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중요한 건 무엇을 드러내느냐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 업적을 끊임없이 언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안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만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자랑의 빈도를 세어보세요. 대화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남의 성공도 자기 것으로 연결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곤합니다. 함께 있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드러내매는 타이밍이 있어요. 적절한 순간에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전면에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항상 튀려고 하는 사람, 모든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성숙해요. 실력과 자랑은 반비례합니다. 진짜 실력자는 말을 아껴요.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큽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과시형인지 기여형인지. 과시형은 자기 이익을 위해 드러냅니다. 기여형은 공동체를 위해 드러내요. 어떤 유형과 함께할지 선택하세요. 겸손은 미덕이지만 자기 비하는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하지만 그걸 함부로 내세우지 않는 사람. 이런 균형이 중요해요. 지나친 겸손도 거짓입니다. 능력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 칭찬받고 싶어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 이것도 일종의 과시예요. 진짜 겸손은 자연스럽습니다.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고 숨겨야 할 때 숨기는 거죠.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눔의 방식도 드러냄의 일부예요. 베풀고 떠벌리는 사람. 선행을 SNS에 올리는 사람. 이건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부담 느끼지 않게 배려하는 사람. 이게 진짜 나눔이죠. 좋은 사람은 햇빛처럼 드러납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오래도록,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히 빛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견디는 법은 낡은 우산과 닮았습니다. 맑을 땐 티가 안 나죠. 첫 비에 남 탓부터 하는 우산은 쉽게 뒤집혀요. 바람의 결을 읽어 각도를 바꾸는 우산은 끝까지 젖지 않습니다. 인내는 악착이 아니라 조정이에요. 상황의 속도를 읽고 자신을 조금 기울이는 기술. 그 기술이 삶의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무너질 순간을 늦추죠. 인내심은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예요.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래 기다려야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순간에 본성이 드러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내는 사람, 기다리는 걸 못 참는 사람,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성숙해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려움 앞에서 침착한 사람, 느린 과정을 견디는 사람, 결과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억지로 참으면 언젠가 폭발해요. 하지만 이해하며 기다리면 평온합니다. 긴 호흡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사람. 한 번에 모든 걸 이루려 하지 않는 사람. 천천히 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 인내심은 관계에서 특히 중요해요. 상대의 실수를 이해하는 능력. 변화를 기다려주는 여유. 완벽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관계를 지속시킵니다. 반대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사람. 참을성 없이 관계를 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견딤의 한계도 알아야 해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은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견딜 필요는 없어요. 학대를 인내라 부르면 안 됩니다. 건강한 인내와 불건강한 인내를 구분하세요. 건강한 인내는 성장을 위한 거예요. 불건강한 인내는 자신을 해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견디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평온한지 고통스러운지,
건강하게 견디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불건강하게 견디는 사람은 지쳐 있죠.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타인의 인내를 악용하지 않아요. 상대가 참아준다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죠. 상대의 인내에 감사할 줄 압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인내를 당연하게 여겨요. 참아주면 더 심하게 굽니다. 경계를 계속 넘으려 하죠.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인내심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 있어요. 교통체증에서의 반응, 줄을 설 때의 태도, 느린 서비스를 받을 때의 행동.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답을 줍니다. 인내는 훈련으로 길러져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죠. 많이 견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인내심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해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말은 공명하는 그릇입니다. 거친 말은 소리를 깨뜨려요. 부드러운 말은 울림을 길게 하죠. 많이 말하는 사람이 믿음직한 게 아닙니다. 적게 말해도 약속한 온도를 지키는 사람이 신뢰를 얻어요. 경청은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풀어헤친 수다보다 한 줄의 정확한 문장이 더 많은 추락을 막아요. 말의 힘은 세기를 낮출수록 멀리 갑니다. 사람을 알고 싶으면 말을 들으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말투에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어요. 존댓말을 쓰는 상황, 반말이 나오는 순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타이밍, 이런 디테일이 본성을 드러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하는 사람, 배려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경청 능력을 보세요. 진짜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보고 듣는 사람, 반응하며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딴짓하며 듣는 사람, 끼어들기만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의 균형을 살펴보세요. 혼자 떠드는 사람,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사람,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해요. 말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반대로 한 번 한 말을 지키는 사람, 말에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을 만합니다. 약속은 말의 시험지예요.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 못 지킬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잊는 사람,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해요. 말의 속도도 관찰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빨리 말하는 사람,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천천히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 단어를 선택하며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중하고 책임감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세요. 비난은 인격을 공격해요. 비판은 행동을 지적하죠.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은 성장을 돕습니다. 비난만 하는 사람은 관계를 망쳐요.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 보세요. 칭찬과 아첨도 다릅니다. 칭찬은 구체적이고 진실해요. 아첨은 과장되고 공허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사람,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침묵도 말의 일부예요. 필요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말은 도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 또는 죽이는 도구,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 5가지를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웃음의 방향, 분노의 용도, 숨김의 우선순위, 드러냄의 방식, 비를 맞는 법. 이 기준들을 타인에게만 들이대면 안 됩니다. 나 자신부터 점검해야 해요. 오늘 내 웃음은 어디를 비췄는지, 누군가를 비웃지 않았는지, 진심으로 기뻐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분노는 무엇을 덮였는지,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았는지, 정당한 이유로 화를 냈는지, 이것도 돌아봐야 해요. 감정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의 비밀을 무사히 건넜는지, 함부로 떠벌리지 않았는지, 신뢰를 지켰는지, 비밀 관리는 신용의 문제예요. 한번 깨진 신용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드러냈는지, 과시하지 않았는지,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도움을 줬는지, 드러냄의 방식이 건강했는지 점검하세요. 얼마나 인내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불편함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대의 속도를 존중했는지, 무리하게 참지는 않았는지, 건강한 인내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을 알아보며 동시에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워요. 남을 보는 기준이 곧 나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엄격한 잣대로 남을 판단하면 나도 그만큼 힘들어져요. 여유로운 시선으로 남을 보면 나도 편안해집니다. 좋은 사람은 요란하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일관되게 드러나요. 하루 이틀 좋은 모습 보이는 건 쉽습니다. 1년, 2년, 10년을 같은 태도로 사는 게 어려운 거죠. 패턴을 만드세요. 신뢰할 수 있는 패턴, 예측 가능한 좋음.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의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용히 꾸준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것. 실수해도 다시 바로잡는 것. 이게 성장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좋은 사람이 되죠. 5가지 기준을 매일 점검하세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어땠는지, 내일은 어떻게 할지, 이런 반성이 사람을 만듭니다. 타인을 평가하는 만큼 자신을 평가하세요. 엄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솔직해야 합니다. 자기 기만은 성장을 막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고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도 변해요. 내 기준이 높아지면 만나는 사람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부터 웃음을 따뜻하게, 분노를 건설적으로, 비밀을 신중하게, 드러냄을 겸손하게, 인내를 지혜롭게,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유리벽의 반짝임을 믿지 마세요. 그가 다루는 빛과 그림자를 보세요. 그리고 비의 시간을 보세요. 그러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지 않아요.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화려한 잣대가 아니라 웃음과 분노와 숨김과 나눔과 인내라는 5작동 방식을 조용히 반복 관찰하는 꾸준함이다.